박근영은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등 레전드 시대극에 출연했고 무엇보다 60년 이상 한 길을 걷고 있음에도 패션, 예능, 액션 연기 등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트렌디한 모습과 과감한 의상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패셔니스타 면모로 젊은 세대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힙스터 원로 배우죠. 세월이 지나도 여전한 포스를 가진 배우 박근영은 나영석의 예능 꽃보다 할배에 출연하며 그동안 차가운 배역을 맡았던 것과 달리 푸근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꾼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멋있게 늙은 할아버지라며 응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연극 활동을 활발히 하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이상이 생겨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박근영은 1940년 정읍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식당과 여관업을 하셨고 박근영은 5남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죠. 요즘은 전기와 석유, 가스 등 편리한 연료가 일반화돼 있지만 당시는 주요 땔감이 장작이었는데 아버지는 순창에서 산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장작을 서울 지역에 판매하는 등 사업 수완을 발휘하셨기에 집안 형편은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죠. 박근영은 어려서부터 남 흉내내기를 좋아하고 어른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등 명랑하고 활동적이었는데 당시에는 중학교도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입학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중학교 시험에서 3등으로 입학하는 수재이기도 했습니다. 1963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고 수많은 드라마, 영화로 친숙한 박근영은 사실 연극으로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1958년부터 연극 무대에 오롯이 선 건 8년 정도이지만 그때 열정만큼은 지금도 생생할 정도인데 휘문고 연극부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시작으로 무대에 뛰어들었고 1964년부터 3년간 국립극단 간판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죠. 당시 10명이서 영화 단역 알바를 하고 저축을 했는데 그리고 원각사라는 을지로 입구에 있던 극장에서 연극 공연을 했고 돈을 날리면 또 돈을 모아 공연을 하는 생활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 시절을 배우 인생의 꽃으로 여전히 꼽는 박근영은 모든 연기의 근본은 무대 연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방송에 연기자로 출연한 것도 연극으로는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근영은 1963년 연극에만 전념하던 고집을 꺾고 KBS 공채 3기 탤런트로 방송 드라마와 인연을 맺었는데 만약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더라면 절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너무 눈물겨운 일들이 많은데요. 집에서부터 걸어서 극장에 출근, 하루 종일 땀이 범벅이 되고 목이 터지도록 연습을 하지만 점심 군기가 다반사였고 연습 마치고 한밤중에 터덕터덕 귀가해서 찬밥 한 술 떠먹곤 송장처럼 골아떨어지는 그런 생활의 반복이 계속되는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보다 연기 수준이 떨어지는 배우들은 물론 웬만한 배우들은 모두 방송사에 들어가 돈벌이를 하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로지 연극 배우로서 한눈 팔지 않고 미친 듯이 살아왔기에 황당한 현실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고 공연 작품이 성공해도 여전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연극계를 현실의 눈으로 되돌아보았고 배고프고 힘든 연극 배우의 외길보다는 TV와 영화 등 다른 장르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렇게 KBS 방송국 3기 공채에 합격했는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입사한 지 2년 만에 연기를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이죠. 국립극단 단원 출신의 배우가 연기를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난 건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요. 당시 KBS에서 나와 함께 쫓겨난 배우는 김혜자를 비롯한 4명이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연기를 문제 삼았지만 사실은 드라마 문제점에 대해 자주 지적하는 박근영이 눈엣 가시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텔레비전 방송 초창기에는 어설픈 작품들이 많았고 정통 연극에 미쳐 살아온 박근영은 문제점들을 곧잘 비판했으니 그런 행동에 연출자들이 쫓아낸 것이죠.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 우물을 파며 열심히 일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방송국에서까지 쫓겨나자 천직으로 알고 걸어온 배우의 길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배우로서의 길이 막바지에 이른 것이라는 생각이 밤낮으로 괴롭혔고 결국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낮에는 정읍에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일을 도우며 보냈고 밤이면 친구들하고 술판을 벌여 취하는 생활을 했으니 이때를 생각하며 박근영은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주소도 맞지 않는 엽서 한 장이 집으로 날아왔는데 당시 정읍 사회에서 박근영의 집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주소가 맞지 않는데도
배달이 된 것이었죠. 한 달만 연습해서 무대에 서달라는 내용에 박근영은 고민 끝에 올라갔고 당시 동화연극상을 받았으며 다시 내려가려고 하니 또 연출가가 한 편만 하고 내려가라라는 부탁에 계속해서 한 편만 하다가 결국 TBC 결혼행진곡에 출연하여 히트를 쳤고 이렇게 활동하다가 MBC 개국 멤버로 발탁된 것입니다. 여기서 박근영의 히트작인 김수현의 후회합니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김혜자, 김윤경 씨 등하고 출연한 이 드라마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대중의 인기는 대단했고 박근영은 후회합니다 때문에 가수 하춘화와 공연을 다니기도 했고 하춘화 씨가 대도시든 지방이든 공연을 가면 게스트로 초청해 후회합니다의 명장면 몇 부분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배우 박근영이 된 것인데요. 박근영은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이자 닮고 싶은 롤모델로 꼽히는 박근영은 그렇기에 그는 기분 좋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현장에서 더욱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박근영은 후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하며 배우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배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조 미남 배우 박근영이 젊은 시절에는 미남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노주현, 백일섭 같은 달덩이 인상이 미남이었기에 나 같은 사람은 맞질 않았다며 사기꾼, 기생오라비 역할들을 전전했던 것이죠. 박근영은 나중에 시대가 변하며 멜로드라마를 찍을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놓으며 신구는 미남 라인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해 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박근영의 연기 인생 시작은 연극이었기에 그는 최근 연극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연극 2편에 잇따라 출연했는데 7년 만에 연극 복귀작이었던 세일즈맨의 죽음에 이어 고도를 기다리며까지 2편 모두 관객의 주목을 받았죠. 특히 또 다른 원로 배우 신구와 함께 출연한 고도를 기다리면은 유례없는 흥행을 기록 중이라 서울 국립극장 다로름 극장에서 전 회차 50회 전석 매진을 기록한 고도를 기다리면은 전국 9개 극장 투어 역시 매진을 기록한 뒤 앙코르 공연에 들어갔을 정도였는데요. 박근영은 관객이 이렇게 고도를 기다리며를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며 공연마다 객석이 꽉 차고 기립박수를 보내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고령으로 장기 공연에 따른 건강 문제를 걱정하자 그는 평상시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그런지 컨디션이 좋다며 신구 형님이나 나나 공연을 할수록 오히려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에 안심할 수 있었는데요. 박근영은 TV나 영화를 하면서도 늘 연극 무대가 그리웠다고 말하면서 이제 남은 삶은 연극에 쏟아붓고 싶다는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운다고 합니다. 또 박근영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애처가로도 유명하죠. 박근영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고향 후배인 아내에게 2번이나 결혼을 거절당했지만 긴긴 구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는데요. 2008년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아 위기가 찾아왔지만 당시 박근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라며 눈물을 흘렸던 로맨티시스트였습니다. 또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자 리마인드 웨딩 화보를 촬영했고 하루에 전화를 20번이나 하는 아내 바보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근영은 아내에게 점심 먹었냐? 노래 배우는데 힘들어 죽겠다 며 아들이 느끼하게 하라고 해서 하겠는데 잘된 건지 망신살 피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고 애정을 드러내는 한편 아들에게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아들에게 자주 연락을 안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둘째는 엄마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거다. 내 마누라한테 잘해야 한다 고 아들보단 아내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근영은 아들, 손자까지 모두 배우로 활동 중인 3대 배우 집안인데요. 박근영의 아들은 사랑의 불시착에서 브로커 5과장으로 활약했던 배우 윤상훈인데 윤상훈은 2004년 그룹 멜로 브리즈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고 이후 영화 카트, 조선 명탐정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도 활동해왔죠. 다만 아버지의 후광을 입지 않으려 성까지 바꾸고 활동하고 있는 건데요. 박근영은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한 아들에게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다 고 반대한 반면 손주는 키가 180cm가 훌쩍 넘고 준수하다고 자랑을 늘어놓는 등 극과 극 반응을 보였는데요. 박승재는 대학에서 연기 전공을 하는 학생이고 아직 정식 데뷔를 하진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영화 그랜드파터 촬영장을 찾았다가 감독의 눈에 띄어 깜짝 출연을 할 정도로 재능이 출중하다고 합니다. 박근영은 나이가 든 지금도 액션물이나 로맨스물에 출연을 하며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인간 문화재인데요. 몇 년 전 드라마 추적자로 배우 손현주가
SBS 연기대상을 수상했을 때 소감이 떠오르네요. 우리 드라마엔 아이돌도 스타도 없어서 죽기 살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 드라마에 뭐가 있냐면 박근영 선배님이 계신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라는 수상소감만 들어도 후배 배우들 사이에서 박근영이라는 선배가 어떤 존재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멘트였는데요. 이런 박근영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작품에서 활약할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늘 지금처럼 건강히 연기 활동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